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과학적 세계관이 뒤바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깊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살아온 사실 하나를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확 바뀌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과학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거대한 혁명,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옛날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이 만나면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 몇 개 가지고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한 과학자들은요,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두 그룹의 과학자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그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해봐야 이야기가 될 리가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엄청난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요, 그냥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사고방식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서 그 세계의 언어와 논리를 몸으로 배우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문화체험, 어학연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번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이런 뜻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운영체제를 아예 새로 까는 데 필요한 그런 설치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에 딱 들어섰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세계에 이방인이 될까요? 아니면 원주민이 될까요? 먼저 이방인은요, 머리로는 새 이론이 맞다는 걸 이해해요. 논리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직관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가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죠. 바로 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감이 이방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에 원주민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세계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이론을 아주 직관적으로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은 이론을 그냥 편리한 도구처럼 가져다 쓰는 느낌이라면 원주민은 아예 그 이론이라는 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 정말 큰 차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 이미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물리학자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머리로는 저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면서도 평생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뼈아픈 말이죠. 이방인의 작업은 원주민에게 기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그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사실 원주민들이 이미 그 세계의 규칙을 다 만들고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원주민들이 만든 판 위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어색한 이방인에서 벗어나서 진짜 원주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어려운 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하고 설득당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주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한 걸음, 진짜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주민이 되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머리로 설득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새로운 세계의 언어에 푹 빠져서 몰입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이렇게 몰입해서 얻은 정보들이 우리 뇌를 바꾼 재료로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극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전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마지막 전환이라는 게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고 깨닫는 순간 같은 거죠. 왜 어떤 그림이 갑자기 토끼로 보였다가 오리로 보였다가 하잖아요. 그런 게슐탈트 전환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하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직관적인 도약입니다. 솔직히 이 순간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이방인과 원주민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과학자들 얘기로만 끝내기엔 좀 아깝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첫째, 진짜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사실을 그냥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 둘째, 어쩌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재설치하는 것 같은 직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마지막 도약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평생 그 주변을 맴도는 이방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과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치나 기술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계 말이에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